그다음 이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10월 카드 데이터 내놓고 홀리데이 쇼핑 시즌 전망 내놓은 게 있어서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보면은 아무래도 현재 미국 증시 정말 강하고 뭐 소비 관련해서 계속 꺾이지 않고 소비 계속 좋은 모습 나타나죠. 내일도 리테일 세일즈 발표가 있는데 결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소비가 강하다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매달 자기들 이제 카드 사업을 하니까 이렇게 소비 연구 그 카드 데이터를 발표를 하는데 10월 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고객들 10월달 카드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했다 하고요. 뭐 인플레이션 있다 해도 이거 어쨌든 지출 증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카드 지출 분명히 증가했고 그리고 뭐 허리케인 밀턴이랑 헬렌 피해봤던 미국 동남부 쪽 제외하면은 모든 지역에서 한 달 내내 지출이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아직 연말 쇼핑 시즌 이제 뭐 11월 돼서 이제 시작하는 건데 근데 10월에도 지출 계속 증가했다. 결국 11월에도 좀 기대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섹터별로 어떤 품목에 카드 지출이 그렇게 많았냐? 보니까 뭐 지난달에 일단 의류나 뭐 가스 이런 건 좀 그 가격 영향이 있으니까 지출이 줄었는데 이 레스토랑 지출은 정말 강력합니다. 이 사람들 다들 이제 먹고 살기 위해 돈 버는 거니까 3개월 연속 레스토랑 지출은 계속 강세 보이더라. 확실히 레스토랑 섹터에 조금 특출난 기업들 올해 계속해서 주가 좋은 게 다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결국 이거 또 카드 데이터에서 나오고 있는 게 약간 뭐 고소득층, 저소득층 다 뭐 특히 저소득층은 힘들고 고소득층이 잘 나간다 뭐 계속 이야기 있지만 근데 알고 보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고객들은 모든 소득 계층에서 지출이 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소득층 지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0.9%로 더 높지만 그래도 중산층이랑 저소득층도 지출 증가율 0.5% 기록하면서 미국 소비 상당히 견고하다 나오고 있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미국 소비 계속해서 더 견고하다 여전히 그걸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고객들의 저축 예금 잔액 그리고 예금 이 상황을 보니까 이미 여전히 2019년 수준 이상 계속 기록 중이다. 그러니까 뭐 조금 예금 잔액이 줄기는 했어도 여전히 견고한 상황이다. 소비 여력 여전하다.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비 견고한 상황이면 연말 쇼핑 시즌 또 기대가 되죠. 이제 당장 저희도 다다음 주에 뭐 추수감사절 하루 쉬어가고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계속 이어지는데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까지 홀리데이 쇼핑 시즌에 어떤 게 그렇게 잘 팔릴 수 있을까? 아니면 어디에 주목해봐야 하나? 확실히 체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평균 2,100달러 지출한 절망에 있다. 이건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하는 수치고요. 결국 홀리데이 쇼핑 시즌 올해 작년보다 더 셀 거다 기대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62%가 홀리데이 비용 부담을 토로했다. 아무래도 연말 쇼핑 시즌에 뭔가 카드 지출 더 해야 돼서 다들 부담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건 이 수치 추세를 지켜봐야죠. 작년에는 소비자의 67%가 홀리데이 비용 부담을 토로했는데 올해는 62%로 이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소비 여력이 개선된 사람들이 있는 거죠. 뭐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그리고 세대별 지출도 봐야 됩니다. 연말 쇼핑 시즌 이런 거 파티 좋아하고 하는 것도 사실 그 나이가 들수록 조금 체력이 이제 기력이 힘들어서 파티하고 노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 또 젠지하고 밀레니얼 세대가 돈을 그렇게 많이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밀레니얼 세대는 다들 이제 연말에 4,000달러씩 쓸 생각이 있다 해가지고 뭐 베이비 부머 세대는 800달러, X 세대는 1,200달러인데 어쨌든 밀레니얼 세대랑 젠지는 정말 돈 많이 쓸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세대별로 얼마나 돈 더 많이 쓸 거냐 이런 거 물어보니까 뭐 작년보다 이제 더 많이 쓸 예정에 있다. 이거 과반 넘는 건 젠지하고 밀레니얼이었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이 Z세대랑 밀레니얼 세대 소비에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성별이 돈 많이 쓸 거냐 보니까 남성이 2,750달러로 여성보다 배는 많았습니다. 남자들이 갑자기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쓰는지 돈을 어쨌든 남자들 이쪽에 또 집중하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Z세대, 밀레니얼 세대, 특히 뭐 젠지, 이 Z세대 남성 소비에 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Z세대 남자들은 아무래도 제가 여기 US 스탁의 유일한 Z세대 남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한 97년생, 96년생 그 정도로 나눠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 Z세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Z세대 남성들은 뭘 그렇게 좋아하냐 한번 체크해 보니까 뭐 그냥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는 이 파이퍼 샌들러에서 가을, 봄, 가을 Z세대 보고서 발표하죠. 여기에 이제 뭐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남자들 이제 Z세대 남자들 뭐 좋아하나 그런 거 다 나오는데 아쉽게도 가을 보고서는 제가 풀 리포트를 못 봐서 봄, 예, 풀 리포트가 있어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평균 소득, 그러니까 뭐 고소득층, 저소득층 상관없이 그냥 평균 소득 10대 남성들이 뭘 그렇게 선호하냐 보니까 이제 카페 체인에서는 스타벅스가 부동의 1위입니다. 근데 이게 가을 됐을 때 조금 추세가 확실히 낮아졌고 더치브로스 같은 카페는 이게 추세가 높아지고 있고 여기 순위도 한 4위 정도 하더라.
물론 뭐 맥도날드나 던킨 같은 데도 있지만 여기는 약간 뭐 주식으로서는 카페로 평가를 못하니까 이 두 개 정도만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남자들 레스토랑 뭐 그렇게 많이 가냐? 보니까 맥도날드랑 치폴레, 텍사스 로드하우스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카바 같은 데는 아직 집계가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 세 개 업체들 좋아한다고 하고요. 10대 남성들이. 뭐 신발 이런 쪽 보면은 뭐 나이키가 부동의 1위긴 하지만 나이키는 항상 부동의 1위입니다. 단지 계속해서 점유율을 잃고 있을 뿐이죠. 가을로 됐을 때 점유율 더 빠졌고 호카하고 온러닝은 가을로 될수록 점유율 더 상승했다. 이것도 보면 좋을 것 같고 뭐 의류 쪽으로 봤을 때도 나이키가 부동의 1위지만 추세는 계속 낮아집니다. 봄에서 가을 될수록. 근데 봄에서 가을 될수록 추세가 높아졌던 브랜드 중 하나가 랄프 로렌이 여기 남성들 선호 브랜드 3위에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뭐 10대 남성들이 좀 선호하더라. Z세대 남성들 그런 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남성, 특히 Z세대, 밀레니얼 세대 남성 하면은 항상 빼놓을 수 없는 게 뭔가 신발이죠. 남자들은 왜 그렇게 신발을 사는 걸 좋아하고 수집하는 걸 좋아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자들은 이런 신발 소비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발 관련해서 이거 스타렉스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스타렉스라고 국내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요. 이게 한창 팬데믹 때 뭐 다들 돈 넘치고 뭐 다들 막 명품 사고 할 때 스타렉스에서 리셀하는 사람 정말 많았는데 뭐 최근에도 젊은 사람들 뭐 국내에서는 이제 크림 같은 그런 플랫폼이 있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스타벅스가 압도적 1위입니다. 이 글로벌 1위 리셀 플랫폼인데 다들 뭔가 한정판 신발 발매 뭐 드랍 받아서 여기다 올려서 막 거래하고 팔고 그러자. 그래서 좀 뭐 젊은 애들은 이제 뭐 슈테크 뭐 그래서 신발 이제 그걸 막 주식처럼 거래하고 그러는데 여기가 확실히 이런 신발 뭐 그리고 다른 패션 아이템 트렌드 체크하기 좋습니다. 여기서 인기 많은 거 분명히 이게 젠지 10대 남성이니까 그 젊은 남성들 좋아하는 게 올 연말 시즌에 주목해볼 필요 있다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선 이야기했으니까 이거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연말 쇼핑 시즌 과연 뭐가 잘 나가는지 트렌드 빠르게 체크해보면 아식스하고 푸마입니다. 이게 현재 스타렉스에서는 참 잘 나간다고 하는데 아쉽게 미국 주식은 아니죠. 아식스는 일본이고 푸마는 독일입니다. 계속해서 인기가 상승하고 있고 여전히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식스하고 푸마 지금도 저는 인기 엄청나게 많다 생각하는데 여전히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고 스타렉스에서 보니까 아식스하고 푸마에서 다양한 스타일의 구매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가장 많은 검색량이 증가한 브랜드 아식스 나왔고 그리고 신발 이제 모델로 들어가도 뭐 아식스 젤 1130 저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거래량이 뭐 전년 동기 대비 1000% 증가했다. 그리고 오니츠카 타이거 멕시코 66 가장 대표 모델인데 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845% 증가했다.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팀버랜드 이것도 뭐 VF 코퍼레이션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약간 좀 페피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패션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33% 증가했다 이런 소식 나오고 있고 뭐 팜마트 이런 것도 최근 뭐 막 국내 언론에서도 가끔 나오죠. 홍대 가면 플래그십 스토어 있고 하는데 이 장난감 피규어 만드는 데입니다. 근데 여기도 홍콩 주식인데 올해만 한 250% 올랐나요? 이게 레고나 베어브릭스를 넘어서 이런 뭔가 수집품 피규어 테마에서 1위 스타렉스에서 기록했다. 확실히 주가가 다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프라다의 액세서리들이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508% 증가했다. 라면서 확실히 특출난 브랜드들이 존재했고요. 여기 보면 나이키 뭐 P6000도 1200% 증가했다. 라면서 나이키에서 좀 유일하게 잘 나가는 모델이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뭐 트렌드들이 있었는데 스타렉스는 확실히 전 세계 신발들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 다 리셀하고 하니까 어떤 게 이제 어떤 쪽의 테마 신발이 잘 팔리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스타렉스에서는 기능성 운동화의 시대다 이걸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운동화 검색이 증가하고 있고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대표 브랜드로 스타렉스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온러닝 검색량이 전년 동기 대비 180% 증가하고 있다. 라면서 기능성 운동화에서 온러닝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타렉스에서 이야기했고 레트로 스타일의 스니커즈 계속해서 유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20년 전에 유행했던 그런 거죠. 결국 이제 그 Y2K 트렌드 해가지고 뭐 옛날에 유행했던 그런 패션들이 다 유행하고 있는데 젊은 세대에서 결국 아디다스 최근 인기 계속 상승하고 있고 아디다스 신발 참 많이 보이죠. 아디다스 가젤, 삼바, 스페지알 이런 게 계속해서 유행하고 있고 뭐 오니츠카 타이거, 멕시코 66, 아식스 브랜드인데 결국 이런 게 다 주도하고 있다. 결국 뭔가 이런 게 다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게 스타렉스에서 물론 나이키 거래량이 참 많긴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키란 브랜드 자체가 한정판 모델을 정말 적극적으로 발매하고 그러기 때문인데, 근데 결국 이렇게 나이키보다 다른 브랜드들을 많이 조명했다는 건 결국 나이키 점유율이 상실하고 있다. 이런 거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좀 더 이제 개별 브랜드들로 가도 검색량 트렌드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 스타렉스에서 참 이 가시성 떨어지게 해놨는데, 근데 이제 지난 1년간 주요 브랜드 검색량 증가 보니까 스타렉스에서 아식스 검색량이 전년 동기 대비 3,268%로 압도적 1위의 검색량 증가가 나타났고, 아식스 주가 상승이 다 증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푸마 전년 동기 대비 2,000% 넘는 검색량 증가가 나타났다. 그 밑에 좀 개별 브랜드들 상장사들로 가보면은 뭐 팀버랜드가 전년 동기 대비 420%, 오니츠카 타이거 이것도 아쉽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75%, 그리고 반스가 335%로 이 알게 모르게 VF 코퍼레이션에서 갖고 있는 것들도 뭔가 이렇게 검색량은 계속 여기는 확실히 패션 좀 선도하는 사람들이 쓰는 플랫폼인데 이런 데서 좀 검색량이 오르고 있다.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결국 다 나이키 점유율 상실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확실히 아식스가 전 세계 다 평정하고 있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 한번 관련 기업들로 체크해 보면은 뭐 데커스 아웃도어 여기서 호카랑 어그에 대해 나오진 않았는데 근데 그래도 호카 어그도 충분히 뭐 10대들한테도 인기 많고 계속 인기 많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근접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데커스 아웃도어의 이 호카 브랜드는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 모델은 이 본디 모델이랑 클리프톤이라는 모델이고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모델들인데 근데 이게 신모델이 거의 2년 만에 이제 본디 9이 내년 2월에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출시되면은 확실히 한 단계 더 레벨업할 기대가 되고 있다. 그런 거는 테커스 아웃도어 경영진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러닝 여기도 주가 실적 발표 이틀 전에 하고 체크해 드렸는데 뭐 여기 스탁엑스라는 플랫폼에서도 확실히 기능성 운동화 시대에 주목하는 브랜드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VF 코퍼레이션 여기 주가 10분의 1 토막 났었죠. 2022년부터 이제 거의 한 2년 동안 10분의 1 토막 나버리고 한 주가 바닥에서 이제 뭐 2배 정도 올라오면서 턴어라운드 좀 기대감은 생기고 있는데 일단 뭐 스탁엑스에서 보니까 팀버랜드나 반스 검색량이 전년 동기 대비 뭐 200% 300% 증가했더라. 확실히 패션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관심이 있는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대대적인 턴어라운드는 조금 숫자도 뒤따라올 필요가 있고 이제 좀 더 대중들한테 확산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게 확산되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